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77페이지 논묘고 형충지설 이부분을 보겠습니다. 묘고는 진술충미를 말하는데요. 우선 진술충미를 한번 보면은 진술 보면 지장간이 개, 그 다음에 을, 개, 무가 있죠. 그 다음에 미는 정, 을, 기, 그 다음에 술은 신정무, 축은 개신기 그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을 보면 임수가 고라고 해요. 임수를 고. 그다음에 미는 갑이 고입니다. 여기에 이건 지금 12운성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묘를 의미하고 뭐 고를 의미하고 그런 거죠. 십이운성에서는 묘와 고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냥 묘라고만 해놨죠. 임수가 지금 진토에 묘로 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그런데 그 원래는 지금 12운성에서는 미토가 그 묘죠. 그런데 우리가 오행으로 수의 묘를 의미할 때는 개와 임을 포함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하는데 그때는 진의 개는 묘, 임은 고 이렇게 나눠서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그 뒤에 7권에 그 정리가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 혹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먼저 보시고요. 일단 우리가 묘와 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진하면 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묘라고 안 하고. 그래서 양간 기준으로 12운성의 양간 기준으로 미하면 목고, 뭐 술화고, 병화를 의미하죠. 그런데 거기에 지장간에는 음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묘고로서 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묘와 고를 구분해 보면 묘는 제가 적어놨죠. 원령을 얻지 못했다. 그 다음에 생부한 오행이 적다. 그 다음에 극설모하는 오행이 많다. 영양이 매우 약한 걸 의미하죠. 영양이 매우 약한 것은 만약에 그런 오행이 투간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임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그럼 입고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려면 투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진의 수가 투간에 있는데 원령을 얻었다. 그 다음에 생부한 오행이 많다. 극설모하는 오행이 적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묘와 고는 어떤 그 사주팔자 내에서 역량의 차이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역량의 차이. 우리가 흔히 뭐 입고, 그다음에 임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팔자 중에서 희신과 기신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희신이 입고 상태인지 인묘 상태인지, 기신이 입고 상태인지 인묘 상태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왜 구분해야 되는가? 희신이 입고 상태라면 입고 상태는 고라고 하는 상태는 사주에서 영향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고를 열어서 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 계고해야 된다. 계고. 희신이 인묘 상태라고 하면 묘나 고의 오행인데 그게 역량이 약한 경우, 그런데 그게 희신인 경우가 희신이 인묘 상태죠. 인묘 상태라고 하면 이것을 충해서 열어야 되는가? 약한데 충해버리면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고인 상태는 열어서 충계해서 쓸 수 있지만 묘인 상태는 충하면 안에 있는 고물들이 다 부서져 버린다. 그럼 기신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기신인데 입고 상태가 있을 거고 기신인데 인묘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고의 상태는 건드리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신을 개고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충에서 개고시켜버리면 기신이 창광하게 됐죠. 그리고 인묘 상태인데 기신인 경우, 기신이 인묘 상태의 영향이 약하다. 그러면 이때는 충해도 그 안에서 기신 간에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묘를 충하는 경우에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고물들, 작물들이 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폐기 처리되는 거죠. 폐기 처리. 그래서 계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고해야만 쓸 수 있다. 그 말은 사실은 희신이 입고인 상태, 이때만 일정 부분 적용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기본 지식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진술충미는 형충을 가장 좋아하고 재관이 입고했을 때에는 충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비록 세속의 책에서 많이 거론하고 있으나 자평 선생이 지은 명리에는 이런 말이 없다. 무릇 잡기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지지에 회합하면 어찌 매우 아름답지 않겠으며 또 어찌 형충을 공으로 여기겠는가. 그냥 투출하고 해지하고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거죠. 가령 갑이 진월에 생한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하면 편재이고 신자와 회합하면 인수다 이 말이죠. 만약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고 곧 진술이 상충한다면 제격이 오히려 썩 막지 못하다. 제격이 사실은 동요, 불안정한, 동탕한 상태죠. 이미 투출하여 인격을 이루는데 진과 술이 서로 충하게 되면 마땅히 그것으로 인성을 해칠 것이니 이것을 인성의 고를 충하여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옳겠는가. 아까 임수가 진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술이 와서 충하면 이게 계고에서 임을 끄집어내 쓰려고 하는 게 아니죠. 토끼리 충해서 토기가 왕이 돼서 임을 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 진월에 임수가 투간에 있다. 이 상태만 가지고 이게
고인지 묘인지는 판단을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진월에 현관에 올라와 있는데 다른 지지에서 임을 돕는지 안 돕는지를 보아서 임의 역량이 구비가 돼 있으면 이것은 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충에서 아까 고의 상태라고 하면 충에서 그 열어서 쓸 수 있는 희신이 입고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희신이 입고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수고를 건드리면 오히려 투간에 있는 임수가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고해야 좋은 것은 아니다. 손하구 선생이 말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흔히 고서에서 재관이 입고되면 충하지 않으면 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대 학인들도 유사한 견해를 가진 경우가 많다. 단거름 같은 경우는 처하에 재관고는 형충을 기뻐하고 충하지 않으면 발달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잡힌과 같은 것은 아니다. 묘고는 진술충미로서 본래 잡기이며 잡기토는 토가 서로 충형을 하면 반드시 토의 왕한 길을 격발한다. 만약 잡기격이라면 격을 취할 때에는 투간 회지를 보아야 하는데 만약 잡기에서 투출하는 것이 수라면 아까 임수, 진월의 임수, 지지의 상충은 도리어 수를 극할 수 있으므로 가령 수가 필요한 것이라면 격국을 성취하는 데 크게 좋은 것인데 형충으로 도리어 좋지 않다. 자, 묘고를 항상 개념을 좀 분명히 하시고 묘고에 충계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본기가 토인 경우 투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월, 간목 진월의 무토. 이건 그냥 편제죠. 편제격. 무토가 투관하니까 편제가 투관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형충이 불필요하다. 재가 이미 나와 있으니 충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어디 술이 와서 충하면 물론 토기는 왕해지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재가 왕해져서 격이 더 무슨 레벨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이런 때는 이게 불안정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 충은 오히려 동탕해서 불안정해지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월인데 간목 진월인데 무토가 투출했습니다. 본기토가 투출했는데 지지에서는 신자진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투간한 것도 있지만 해지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때는 삼합을 이루어서 인수격이 되고 인수격이 이루어지면 안심하고 인수격을 논하는 것이 좋은데 구태여 재를 충하여 취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나 거칠게 제격 위에서 논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때는 오히려 투간한 무토 재성이 인성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목 진월, 그다음에 갑술 일. 만약 무토가 불투출하면 진술 상충하여 제격이 그렇게 막진 않다. 제격은 제격인데 충하니까 토가 왕해지고 다만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서 제격인데 막지 않다. 제가 충을 맞으면 비록 토기를 왕하게 하여 좋은 모습이지만 동시에 안정성을 잃게 되니 제격이 도리어 그다지 맑고 좋다고 하지는 못한다. 이제 갑목이 갑술일인데 임진월에 출생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고신, 투간, 그런데 본기에 피극당하는 거죠. 이때 토를 충하게 되면 수를 극하게 되는 거죠. 임수가 투간하는데 진술충이면 인성을 힘들게 하니 인성의 고를 충계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투임하면 인격인데 이 경우는 지금 인수격입니다. 진술상충으로 인하여 충황한 토기가 수를 극하니 인수격이 암중으로 움직여오는 재성의 극을 당하여 도리어 인성이 성격하는데 부담이 증가된다. 인수격이 성격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유형의 충은 좋은 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있다. 진술충미 중에 장간이 투출하면 자연히 쓰임이 있는데 형충은 왕왕 명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천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불충불발은 이치가 없다. 다만 만사에 절대라는 것은 없으므로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불충불발이 성립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오로지 엄격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는 적다. 하물며 사고 가운데 비록 오행이 함께 들어있더라도 결국은 토를 위주로 하니 토는 충하면 역류해지겠지만 지장간에 금목 수화가 어찌 사고의 충으로 인하여 발동할 수 있겠는가. 충으로 그 안에 있는 고작물이 파손되는 경우죠. 파손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재관이 토에 속하는 경우에는 충하면 고가 열린다는 것은 예컨대 갑일간이 무재를 쓰는 경우에 진술이 충하며 임일간이 기관을 쓰는 경우에 충미가 충하는 것 같은 종류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는 재관이 토인 경우에 충이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죠. 다만 아까 불안정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무기천간을 맑은 용신으로 여기는 것일 뿐이며 간이 이미 투출했으며 충하지 않아도 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태여 이미 투간에 있는데 본기가 그래서 그것이 재관인데 구태여 충을 반길 필요는 없다. 특히 재관이 수에 속할 경우에는 충하면 도리어 누가 되니 예컨대 기토일간이 진월에 생하고 이미 투출하여 정제가 될 경우에 술이 진을 충하면 겁제가 동하니 거기에 무슨 유익함이 있겠으며 정이 진월에 생하고 이미 투출하여 정관이 되는 경우에 술이 진을 충하면 관을 상하게 되니 어찌 해로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런 때는 오히려 파격이 되는 경우죠. 어찌 이러한 것을 충을 만나서 임수의 재고와 관고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렇죠. 설하구 선생의 얘기를 잠깐 보면 토가 재관이라고 해도 충을 당하면 코가 열린다는 학설은 역시 속설에 불과하다. 갑목일주가 진월에 나면 진은 수의 고이고 토의 본기이며 을의 여기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장간, 계수, 을목, 무토가 모두 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수만이 고에 해당한다. 수고죠. 계의 원래는 그래서 계는 묘, 그다음에 임은 고, 진에서 양간은 고, 음간은 묘의 상태. 본래 계의 묘는 미토인데 우리가 묘고를 논할 때는
12운성에서는 개는 미의 묘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 목고 이렇게 나올 때는 진이 수고다. 그러면 개수는 거기에 진의 묘, 임은 진의 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까 그 영랑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개수만 고에 해당된다. 만약 토가 용신이라면 투출하면 청하여 용신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진술충이 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사고는 본기 모두 같은 토오행이므로 충을 해도 토가 파손되지는 않는다. 만약 임수가 용신이라면 진술충이면 토가 동하니 어찌 임수를 파손하지 않겠나. 을목이 용신이라면 진술충이 되면 술의 장간, 신금이 진의 장간, 을목을 파손하는 역시 좋지 않다. 만약 수목이 천간에 투출했는데 진술충이 되었다면 수목의 풀이가 파손되는 것이다.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면 본래가 쓸 수가 없으니까 충의 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사고는 본래 잡기이고 장간오행이 매우 많지만 결국 그 근이 맺히는 것은 본기인 토이다. 토가 상충하면 충왕한 것은 토기인데 가령 투출한 것이 토가 아니고 다른 장간이면 투출한 것이 이를 주관하자고 할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암중으로 충왕하게 된 토기는 방해하거나 극하거나 설기하거나 하며 투출한 것이 쓰기에 좋지 못하게 하거나 쓰임 얻지 못하게 유발한다. 토가 충에서 토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좋을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통근의 개념에서 통근할 때 정근이 있고 편근이 있는데 정근은 계절의 지지 그리고 고의 지지입니다. 그리고 편근은 인성월입니다. 간목이라고 하면 간목은 인묘진에 통근하고 그 다음에 미월에 통근한다. 이게 정근이다. 그래서 영향이 강하다. 해수나 해월이나 자월에는 편근인데 물론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미월의 간목보다 더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근과 편근을 구분하는 거였죠. 근데 간목이 예를 들어서 미월인데 그러면 정근에다가 고죠. 고인데 충형을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간목을 지탱해주는 을목지장간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충형이 도움이 안 된다. 투출한 것이 잡기 원령의 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원령이 형충을 만나면 불안정하고 그것은 원령의 뿌리를 박아야 하는데 그 근기가 동요하여 일을 하면 좋지 않아서 뒷마당에 불이 나는 것, 후원기화, 새를 거스르는 일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 이런 비유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한쪽 구석에 생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잡기 원령 중에서 만약 투출하지 않고 지지도 국을 이루지 못하면 본기 토로서 격을 정한다. 그러니까 통근은 설명드렸죠. 계절과 고입니다. 정근이 계절과 고, 편근은 임성. 갑을 지금 기준으로 한 거죠. 만약에 병화를 기준으로 하면 사오미 술, 이게 정근, 인묘가 편근. 만약 토 본기가 마침 재관인데 형충을 만나면 그때는 묘문을 두드려서 열어 재관이 나오게 한다. 이런 설명이 형충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토가
재관인 경우에 형충으로 뭐 토기가 왕해지니까 그나마 쓸모가 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곡물들이 제거돼서 오히려 맑아지기도 하죠. 다만 동탕으로 불안정하다. 이런 부분은 감안해야 된다. 토가체, 토가관 이런 경우. 가령 간두에 이미 재관이 투출했다면 근본적으로 형충이 불필요하다. 이미 무토가 투관해서 재입니다. 충을 용하지 않는다. 정화 관성인데 이미 투출했다. 그러면 충을 불용한다. 만약 재관이 수라면 그런 거죠. 수. 토가 형충을 만나면 토기를 자극하여 왕하게 하고 토는 활발한 것으로 변하여 오니 필시 투관한 수를 극한다. 이런 유형의 충은 현간에 투관한 길신에게 부담을 가중하니 충이 아름답지 못하다. 지금 구분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미 투관해 있는데 이미 사실은 묘의 상태입니다. 묘. 우리가 형식상 진월이죠. 형식상 고라고 하지만 무력하죠. 그래서 묘의 상태입니다. 충이 있으면 뭐 극을 당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경우도 비록 고신이나 묘의 상태. 충하면 손상되고 충하면 폐기처리 수순을 밟는 거죠. 그러니까 입고 무슨 개고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말은 고민하실 필요 없고 고나 묘의 글자가 투관했을 경우에 그 투관한 상태를 보아서 다른 지지에서 그 글자를 돕는다면 그것이 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충이 있었다. 그러면 충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보면 되고 다른 글자들이 도움이 없는 상태라면 묘의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 충이 있으면 당연히 손상이 되겠죠. 특히 수인 경우에는 더 심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충이 불필요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고는 꺼내어서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개고할 때 그 고작물을 쓸 수 있다. 묘는 꺼내어서 쓸 수 없는 상태. 개고할 때 고작물이 파손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출고를 투고로 여기고 있으니 가령 정이 진월에 생하고 임수 정관이 천간에 투출한 경우에 그것을 고 안의 이미 간두에 투출한 것을 여기지 않고 도리어 간두에 이미 진을 만나 고로 들어간 것으로 여겨서 술로 진을 충하해 주길 추구하여 그 정관이 상함을 돌아보지 않으며 더욱 가소로운 경우는 원령이 본래 사묘가 아니라 따로 용신이 있는데도 연월일시 중에 하나라도 사묘를 대동했으면 곧 형충되기를 바라며 일주가 사고에 임하면 그것을 신이 고에 앉아 통근했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신주가 고에 들어갔다고 여겨서 충으로 풀려나기를 바라니 갖가지 잘못된 논리가 사람의 귀를 막게 하고 있다. 병수일 같은 경우, 그것은 술이 병화의 고죠. 그래서 영양이 쉽게 말하면 불약하다, 약하지 않다 정도로 우리가 토한테 설을 당해서 약하다 그렇게 보지 않고 고에 통근한다. 그래서 불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설하고 선생의 설명은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자평지에서 잘못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로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죠. 투고, 입고의 학설은 모두 술사들이 원리를 모르고 잘못 와전한 것이다. 기토일주가 임수 재성을 쓰는데 진을 만나면 술을 막아 흐르지 못하게 하니 재성이 고에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출고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 설하고 선생은 고에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뭐 귀고 이런. 정화가 임수 정관을 쓰는데 진을 만나면 정관이 임묘한 것인데 귀고하여 길하다면 충을 당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인화한 것을 찾는 것이 좋다. 여기는 지금 이 설하고 선생은 지금 고에 돌아갔다, 귀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구태여 뭐 새로 어려운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후간에 있는 글자. 그래서 기토일주가 예를 들어서 임진월주를 만나면 투간에 있는 거죠. 술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평지정과 약간 반대되는 설명을 하고 있죠. 자평지에서는 입고와 출구를 구분한다. 입고는 고중물이 투출함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하고 선생님이 말한 것들은 다 지금 투출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하고 설명은 잘못된 거죠. 고중물이 투출한 것은 출고로 보는 것이다. 정이 진월생, 임수가 투출했다 그러면 출고했다. 자평지 이렇게 보는 건데 설하고 선생은 정이 진월에 임수가 투관했으면 임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잘못된 거죠. 정이 임진월. 임수 천간에 투관한 것으로서 고대의 임이 임수가 간두에 투출한 것으로 하지 않고 반대로 간두의 임이 진을 만나 입고하니 술로서 토를 충해야 된다고 하면서 관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를 이 뒤에 설명은 뭐 같은데 이 설명은 잘못된 거죠. 요건 지금 설하고는 설명한 게 아닙니다. 요 내용은. 이걸 설하고 선생은 지금 귀묘니 뭐 귀고니 뭐 임묘니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잘못된 거죠. 이 설명이 맞다. 그러니까 정이 진월생인데 개수가 투출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출고라고 하지 않고 그냥 투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개수가 도움이 없다. 그러면 아까 도움이 없는 상태는 뭐라고 했죠? 묘의 상태라고 했죠. 이런 유형의
간두의 임은 이미 고에서 나온 것으로서 간두의 임이 입고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차고인 것은 이미 진고에 들어가 버리니 충하에 나오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서라운드 이렇게 지금 하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죠. 충하면 토왕해지고 투관한 임관을 극하여 손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지지의 묘골 보기만 하면 월지에 있든 없든 재관고로 보아서 바로 형충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격국이든 상관하지 않는 잘못된 거죠. 또 일간이 고지에 좌하면 스스로 앉으면 아까 병술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뭐 나름 역량이 갖춰진 거죠. 그래서 형충하면 안 된다. 그러나 또한 충으로 발달함이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가령 정관이 충을 가장 꺼리지만 개가 진월에 생하고 무가 투출해서 본기가 재관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리고 그것이 토인 경우입니다. 정관이 되는 경우 지지에서 술과 상충에도 파격을 보지 않으니 사고가 충을 좋아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 충도 괜찮다. 다만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령에서 본기 외에 장관이 용신인 경우에 충은 근기를 파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서라우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 한번 볼까요? 개수가 진월에 나고 무토 정관이 투출하면 진이 충을 당해도 파격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술이 같은 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충이 되어도 정관이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충이 되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지의 충 가운데 인신사의 충은 가장 격렬하고 복잡하다. 사생지죠. 왜냐하면 인신사에는 오행의 생지인 까닭이다. 좌우묘의 충은 승패가 확실하니 이는 4개의 지지 모두 폐지가 아니면 왕제인 까닭이다. 기신을 충하여 제거하면 성공이고 희신을 충하여 제거하면 실패가 된다. 사묘의 충은 가장 영향력이 적다. 그러나 각별히 유의할 점이 있으니 바로 인원용사의 작용이다. 가령 진월의 지장간 가운데 을목은 천명절부터 시작하여 10일 동안 사령하니 을목이 비록 여기이지만 오히려 지장간 가운데 가장 왕한 거다. 이 기간이라면 그렇죠. 그러므로 을목을 용신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진술충이 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때 진술충이 해버리면 을목의 근기가 무너지는 거죠. 주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잡기월 충을 만나는 경우 괜찮은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평지에 특히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정관격이 형충을 만나면 깨진다. 가장 꺼리는 것이 형충이라는 것은 좌오묘유, 금목, 수화간의 형충이고 이런 금기사항은 진술충이라는 토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런 설명의 논리는 있지만 토의 충도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진토와 술토가 격하에 있는 경우도 충을 한다고 보는 것은 자평진전의 견해일 뿐이다.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통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충이 발생하기보다는 충의 기미가 있는 정도로 이해한다. 연결이 되어야 충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앉은 자리 좌지가 삼합, 특히 반합, 육합은 좀 세모입니다. 특히 삼합이나 반합으로 연결되면 아니면 천간이 간합으로 되면 지지가 연결되는 거죠.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충이 되면 파격은 아니지만 격구의 수준은 현저히 낮다. 그래서 재나 관이 토 본기인 경우에 충이 된다고 해서 파격은 아니지만 격구이 낮다. 또한 좌오묘의 부류는 둘이 서로 원수처럼 여기니 그것은 곧 충극하는 충이며 사묘는 토끼리 스스로 충이 되므로 충동하는 충이지 충극하는 충이 아님을 알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도 문제가 있다. 오행은 5가지 물질이 아니라 음양 이기를 표현하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좀 앞서 나가긴 하지만 오행이 5가지 물질이 아니고 음양 이기를 표현하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 오행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오행이 뭐냐? 우리 이것을 구원해 썼던 그 시절 원문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용, 동, 열 이런 정도 5가지 용도, 5가지의 움직임, 5가지의 그룹, 이건 유죠, 유. 이 행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로 쓰였다. 5가지의 쓸모, 쓰임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무, 수, 물, 불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발견되는 그런 용도에 매치시키는 그런 것도 오행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움직임이죠. 다섯 가지 직선 운동, 목 같은 경우죠. 옆에 확산, 화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죠. 목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는 확산하는 것. 그 다음에 토는 사방으로 발산해서 정점에 달하는 그런 거. 그런 연결성 운동이죠. 조절, 타협 이런 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어떤 수축작용, 열매를 맺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결실을 맺는 운동. 수 같은 경우는 저장하는 운동.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열 같은 경우는 그룹핑하는 거죠. 5가지. 그러니까 무슨 물질을 나눌 때 뭘 5가지 나누고 이런 것들. 5가지로 그룹핑하는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상도에 해당되고요. 오상, 오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행인데 본래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간지, 사주팔자 간지술이죠. 여기에 와서는 그 용도가 음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음양오행을 같이 쓸까요? 항상 우리가 어떤 동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음양오행을 붙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태극, 야항이, 사상, 오행. 사실 양이가 음양인데요. 사상의 단계를 넘어간 노양, 그다음에 노음, 소양, 소음, 거기에 토라는 개념 하나 추가한 것이 오행인데, 여기 양이에서 사상까지, 오행까지는 음양의 개념이죠. 음양의 어떤 영역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려 있는 것, 이것이 간지죠, 간지. 그래서 사주팔자 투명술은 간지술인데, 간지술은 사실은 음양오행학이죠, 음양오행학.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십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십신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성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거고요. 양이, 사상, 오행, 십간, 십이지, 이게 다 음양오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선천과 후천이 또 나누는 선천. 목화가 양, 금수가 음이죠. 근데 후천에서는 그 음양 간의 작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노양과 노음은 양과 음의 그 대명사, 불변하는 양과 음, 화와 토가 있죠. 아니, 화와 수입니다. 그러면 화를 돕는 것, 수를 돕는 것이 양의 그룹에 포함되겠죠. 화를 돕는 것이 뭘까요? 목이 아니고 토죠. 왜 그러냐면 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수이니까 수를 방어하는 것이 토입니다. 그러면 수를 또 돕는 것은 뭘까요? 금이 아니고 목이죠. 왜요? 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토죠. 토를 방어하는 것이 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 중에서는 또 무토와 기토를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수를 극하는 성질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화토가 양, 수, 목이 음이죠. 오행으로 볼 때, 금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은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제거할 때, 그 다음에 수를 도울 때, 이렇게 나누게 되죠. 목을 제거할 때는 양이 되고, 수를 도울 때는, 예를 들어서 토를 통관해서 수를 도울 때는 음이 되겠죠. 그래서 금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아서 음양 성질을 가진다. 우리가 왜 오행을 가지고 음양을 논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십간 12지가 오행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후 얘기를 하잖아요. 조후. 이것은 십간으로 논하고 있지만, 이것은 음양으로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행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뭐 이것은 지금 8권부터인가는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